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 5일선 위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정부의 밸류업 발표와 또 지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모멘텀 부재로 인한 하락이 좀 진행되는 모습 속에서 시장이 좀 어렵게 좀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그만큼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군들의 반등도 잘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지수 자체가 이제 5일선과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 형태의 모습이 보일 때는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하락의 하방에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지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종목군들도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들이 다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 2월달 거의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시장의 하락 종목 수는 월등히 많은데 매일같이 상승 종목 수는 적은 상태에서 지수만 올려놔 버렸죠. 코스피의 밸류업, 그러니까 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닥에는 줄곧 매도만 일관을 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코스닥에 매도만 일관을 한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미를 두지 않는, 오로지 이슈에 의한 내러티브 성향의 종목군들에서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뭐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추세 추종 매매만 하는 그런 모습만 좀 많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달리는 말은 그나마 좀 괜찮죠. 근데 그 달리는 말이 아주 소수의 종목에서 연속성이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은 조금 달렸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뭐 3일선을 기준으로 잡든 5일선을 기준으로 잡든 지금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딱 정한 룰에 의해서 손절이든 뭐 익절 구간이든 딱 정해놓고 딱 그 지점을 깨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뿐이 지금 시장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계속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정상화될 것이고 실적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또 수출 데이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또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돌아가겠지만, 지금의 시장판이 약간 그러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면 잠시 그런 쪽에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시장을 본다든지, 조금 더 아래에서 종목군으로 본다든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달리는 말에 최대한 타려고 노력을 하고, 시장에 좋아하는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공부하고 매일같이 전략을 짜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또 튀어나오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에 이슈가 없을 줄 알았더니 마이크론의 이 반격이 또 시장 전체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넘버 3 마이크론의 반격은 HBM 본격적인 수율 전쟁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한 일주일 전이죠. 미국의 알버말의 CEO가 더 이상 리튬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CATL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튬 광산의 생산 중단과 리튬 업체들의 광산들의 생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서서히 리튬 가격을 좀 올리더니, 기나긴 10만 위안 아래서 움직이다가 오늘 10만 위안 위로 일단은 리튬 가격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튬 가격이 대체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조금 내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네, 까도 정말로 호재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아 보이네요. 일단 너무 이제 저도 종목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시장의 절대적인 주도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 시에는 이 종목을 꼭 봐야 될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최근에 시장 보면은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2차 전지에서는 엔캠이 절대 강자고 여기에 이제 MSCI 5월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엔캠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두 종목의 이 패시브 깡패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락을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고 급락을 하더라도 지금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되고 절대 주도주라고 칭하고 싶네요. 그런 종목군들 봐야 되고 최근에 로봇에서도 에브리봇이 좀 올랐는데 뭐 어제는 하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22% 급락을 하면서 연 이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 종목도 이제 내일은 또 한번 공략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잘 해서 뭐 한두 차례 손절을 했었는데 먹을 때 좀 길게 먹어가지고 뭐 대체적으로 괜찮은 성과로 잘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오늘 주요한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남은 2월달을 준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수가요. 장중에 1330개까지 늘어나는데 굉장합니다. 뭐 5배씩이죠. 5배에 가까운 하락 종목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장 뭐 질질질 하루 종일 빼버렸으니까 오늘 그냥 약세장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은데 코스닥이 계속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코스닥에 문제가 좀 있는 거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수 잠깐 볼게요. 지수 보고 이야기를 하죠. 지수라는 게요, 여러분들 뭐 별거 없습니다. 현재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 채널이라고 하죠. 이러한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올라가다가 주요한 이평선을 몸통으로 깨버리고 반등을 하지 못했을 때 시장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에 따라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부족하다면은 지수는 다시 밀려버리죠. 그래서 뭐 내일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지수가 내일은 오늘 장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3일선이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더라도 좀 맞고 떨어진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내일의 3일선을 만들어주는 거는 에코프로 BM의 시가 갭 상승이 만들어주고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오늘 데드크로스가 떨어지고 밀려버렸잖아요. 21선에서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21선을 5장에 이탈하고 빠질지를 보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은 시장을 볼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월도 이제 내일 포함하면 2거래일 남았는데 참 요즘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생각도 들고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반도체의 모멘텀이 조금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전일의 경우 넘버 3격인 마이크론의 HBM3 이 대량 양산 및 엔비디아 납품을 시작한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박스권을 돌파하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SK 하이닉스가 말 그대로 HBM3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고 마이크론 발표 전까지도 3월부터 양상을 시작해서 이 다가오는 H200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일단 마이크론이 좀 더 빠른 느낌이 좀 들고요. 마이크론이 또 몇 마디 더 했죠. 그러니까 경쟁자들 대비해서 전력이 30% 낮게 소모가 된다. 또 나도 TSMC랑 협력을 하고 있다. 등등 꼭 SK 하이닉스 들으라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천조국에 참 인텔도 그렇고요. 몰아주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 들고 그럼 인텔의 MS가 후방에서 지원하고 장관이 나와서 뭐 발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대국이 끼어가지고 참 대한민국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부럽기도 하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제외하면 글로벌 증시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마감이 되었고요. 국내 증시도 밸류업 발표와 더불어 알테오젠의 이슈몰이를 제외하면 사실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 상태인데, 금일 마이크론 HBM3 이 발표를 보고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젯밤 아침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뭐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고 그랬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HBM의 엔비디아 독점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깨질 부분이었다. 그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경쟁 체제가 아니었을 때는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든 받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수율 상관없이 일단은 가겠지만은,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면은 수율을 끌어올리는 자가 결국 돈을 버는 구조가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율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의 검사, 계측, 장비 등이 어떻게 파트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종목군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한 반도체 파트가 많고 그 패러다임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추격 매수 주의하시고 트렌드를 잘 연구하셔서 따라가야 될 것 같네요. HBM 파트로 보면 당연히 이제 한미반도체 대장에서 PSK 홀딩스까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스템이 오늘 어닐링 관련해서 뭐 이슈 만들고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국내 유일의 이 계측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수율 부분에 강점을 갖는다.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고 ST, 뭐 제우스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두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팹리스는 계속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전일 코스닥 3일선, 코스피 5일선이 붕괴되었는데 단기 조정 자리였고, 금일 이곳들이 다 붕괴가 되었으니 금일 하락의 강도가 평소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지수의 위치였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빠르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슈적으로는 지수를 돌릴 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로 개별 종목 장세, 특히 주도주 위주의 매매 전략 혹은 이슈 트래킹에 따른 종목 전략에 초점을 드려야 되겠죠.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어쓰기가 어려운데, 이슈 트래킹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슈라는 거는 지금의 이슈보다 더 강력한 새로움, 신선함, 시장이 흥분할 수 있는, 배팅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슈들, 그런 신선한 이슈들이 자꾸 나와주면은 기존의 이슈들이 못 가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켓을 쫓아가려면은 이런 쪽을 계속 연구하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주도주, 이거 혹은 실적이겠죠. 뭐 결국은 실적 따라가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차차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은 까도 호재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이번에 머크 외에도 수많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등등이 많기 때문에 급락하면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락이 쉽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빠져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 봐야 되고, 그 외 제약바이오 순환 중에 있으며 핵심은 현재 플랫폼이다. 그리고 유한양의 오스코텍 떨어지면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이 엊그저께 그리고 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좀 강세였는데요. 젠펜트라가 29일날 이제 시판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좀 올랐는데 이 정도 올랐으면 저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은 이제 뭐 삼성도 이슈가 있고, 뭐 글로벌 빅테크들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하는 이슈도 있고,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최근 로봇들이 좀 약세죠.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로봇은 정말로 계속 관찰하다가 정말 좋은 구간에 왔을 때는 로봇을 꼭 담아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금 뭐 이게 꼭 대장이다,
뭐 이거는 꼭 봐야 되겠다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 확신과 비전을 조금 못 찾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계속 관찰을 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LG전자, MS와 공동으로 로봇 비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상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요,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들이 결국은 로봇을 심기 위해서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제조회사와의 공조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머지않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에브리보시오 오늘도 23% 장중에 거의 이제 뭐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한 공포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낙주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리튬 가격이 최근 바닥을 좀 다지고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지금 4거래일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쭉 보면은 저 위에서도 또 거의 반토막 나버린 거죠. 뭐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많이 빠졌는데 다중바닥을 그리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튬이 더 올라가게 되면 리튬 관련주 본격적인 바닥을 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리튬 쪽도 여러분들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미래 나노텍을 저는 좀 긍정적이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포어스는 장중 매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의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에 대해서 일단은 결정을 했죠. 뭐 하기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승인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 신청을 하게 될 텐데 타임테이블이 좀 길어요.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하면 주의하고 대응해야 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2차전지 몇몇 종목군들은 좋아 보이고 여전히 엔캠은 관심권에 두는데 좀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커버 광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돌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저커버가 오늘 밤에 오네 뭐 그런 소리가 좀 있길래 저는 이제 아침에 그냥 얘는 아침에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팔았고요. 최근에 세론이 굉장히 빠릅니다. D-Day에 꼭 판다라는 생각보다도 D-Day 전에 판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뭐 상한가 종목군들 몇 개 있었는데 그냥 의미 있게 간 건 좀 저스템 하나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거래대금상에 보면 APR 신규 상장해서 좀 과하게 포장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눌림 매매 해서는 안 될 종목이다 좀 보여주고요. 여전히 알테오잔 거래대금 많은 상태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스페셜티 했죠. 근데 이제 윗골이 많이 다는 종목이라 좀 볼 필요는 없었겠다 생각이 드네요. 시간 외에 뭐 특별한 종목 없습니다. 그냥 에코프로 BM의 이슈 하나 정도 있었고, 뭐 지오 에너지가 리튬으로 좀 올라가 버리는 것 같아요. 리튬 반등이라는 키워드로 좀 올랐고, 미래 나노텍도 시간에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2% 정도 올라가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을 봤으니까 종목군들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개파락을 좀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네요. 강하게 올라왔는데 좀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은 좀 안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 밀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1선 혹은 11선 잠깐 깼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월봉상에도 신고가를 만들어 놨던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149,000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정도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짜리인데요. 아래 꼬리는 달아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뭐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내일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현대차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배당락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전히 수급이 좋은 상태이네요.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뭐 세론이 나온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론이 안 나오고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상당한 것 같아요. 금융 쪽도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강했던 종목만 봐야 됩니다. 결국 이 밸류업 관련해서도 정말로 현금 ROE가 높고 유보율이 높고 실적인 현금이 높은 애들은 지금 다 버티는데,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동반해서 올랐던 후발 애들은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코스피 밸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전부 다 똑같은 형태에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판때기가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어제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좀 강하면서 나노 신소재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 좀 보였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 가지고 매매하기가 지금 구간에서 좀 꺼려집니다.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 좀 꺼려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많이 올라서 조금 전고체는 패스하고 봐야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이 에코프로 BM이 시간에서 일단 8%가 올랐죠. 그럼 이평선, 그러니까 주가 차트 기준으로 보면 26만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뭐 시가 일단 들고 부딪히고 재돌파하면서 뚫고 올라가더라도 위에는 122평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깨졌던 뭐 241선, 301선 다 첩첩이 있습니다. 61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위로는 절대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하면 지금은 하향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굉장히 주의를 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흐름 좀 보여주는데요. 이 자리 24만원 라인 언저리는 이 중기 분봉상에서는 어찌 보면은 쌍봉을 만들었던,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자리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잠깐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다 보유자 영역이고 단타 영역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 리튬 관련해서 최근에 미래 나노텍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와서 바닥에서 제일 강력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더라도 리튬을 보면 미래 나노텍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소폭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거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경우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들 에브리봇 잠깐 보면요, 어제 하한가를 너무나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핫다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구간에서 미수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하한가를 들어갔죠. 이게 15분봉이에요. 반등 없이 떨어진 거고요. 3분봉으로 볼까요? 어제 거의 뭐 다이렉트죠. 떨어지고 VI가 하한가였어. VI가 하한가였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웠던 어제의 하락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아침부터 뭐 이런 자리에서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앞에 이런 자리 31,000원에다가 입질 매수를 좀 걸어놨었거든요. 31,000원에다가 그냥 마킹 정도만 해놨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팔고, 여 언저리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그거는 손절하고 이 자리에서 사서 일단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좀 봤던 게 3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3만원을 깼다가 3만원을 회복할 때 들어와서 들고 있었는데요. 일단 연 이틀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빠졌고, 차트를 엔벨로프 차트로 이렇게 좀 보면요, 엔벨로프 차트로 보면 일단은 엔벨로프 20을 찍고 좀 반등을 했는데 그 자리를 시간에 깼죠. 깨고 여기서 돛지 만들면서 올라와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이 월봉이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이 강력하게 돌파를 했던 자리들이 존재를 해요. 27,000원이라든지
혹은 그 이하권이라든지 이 언저리가 될 건데요. 26,000원이나 27,000원권에서는 일단은 저는 한번 들이밀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매매를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기간에 굉장히 난폭하게 떨어졌어요. 좌우지간. 저는 뭐 여기는 이제 마킹이었고, 여기서는 약손절하고 3만원대 사서 매도는 32,000원부터 분할로, 32,000원이 이 정도 되죠. 31,500원부터 분할로 했던 것 같구나. 31,000, 뭐 31,200원, 4%, 5%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는 한 8% 정도에서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매매할 필요가 없어서 대응은 좀 안 했고요. 이게 이제 자력으로 올라갔으면 좋은데 로보스타의 강세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로보스타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 저는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삼익 THK도 굉장히 또 강하게 좀 올라온 종목인데 그냥 뭐 반등 없이 지금 밀어버립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단 어디까지 밀어버릴지, 강력한 기준봉을 바탕으로 좀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월봉의 기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악의 경우 14,000원까지 빠질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이네요. 매수를 아직 하지 않았고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바이퍼라는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미친 짓을 지금 시장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렇게 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을 하한가 만들고 거의 이 밑에까지 빼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거죠.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서 뭐 이런 자리까지 사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올 때 팔기는 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매매를 하면서도. 근데 더 상상 못할 거는 상한가를 가고 좋은 이슈를 만들었으면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지는 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까지는 잘 안 빼요. 정말로. 왜? 시세를 다 반납시켜 버리니까. 근데 와, 요즘 시장 보면은 그냥 개인이들 죽으라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고 떨어질 때도 정말 미친 듯이 떨어져 버리는 시장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흐름이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싸게, 혹은 올라갈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지금은 시장을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진화하는 만큼, 시장이 미쳐가는 만큼 저 또한 진화해야 되고 똑같이 미쳐야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지수가 좀 불안할 때는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비중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는데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셌죠.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외에도 이러한 HBM 장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한미반도체가 뭐 시가부터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그리고 QRT 등등이 시가부터 좀 강하다가 사실 QRT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회원님들한테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QRT에 대해서 이렇게 세론이 떨어지고 급락을 해버리면 주가는 급락을 해야 되는데 안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다. 안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다. 종배의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했었고, 원래 이제 QRT만 아니었으면 오로스테크를 오전에 아마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오전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QRT만 아니었으면. 근데 이제 여기는 저는 항상 점심시간을 갔기 때문에 점심 먹고 와가지고 추천을 좀 했더니 순간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뭐 말은 해놨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밥 먹고 와가지고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해서 반 팔고 강하게 올라가길래 바로 추가 매수해서 돌파로, 여기가 신고가 자리죠. 일단 다 팔고 눌림에서 한번 사서 팔고 여기서 파서 팔고 나머지는 또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로스가 이 계측 장비죠.
계측 장비인데 국내에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데 의미 있는 구간을 일단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좀 밀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올라갈지 좀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는 거 잘 대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강한 파동도 나오는데 오늘 위에서 매도를 한 거는요,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좀 있어서 한 번에 가기는 어렵다, 물량 소화는 하고 가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봤던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 하고 가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4x4가 어제 차트를 잘 만들었죠. 이런 구간에서요, 시가가 일단 떠서 출발을 하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했으면 시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써야 되는데 시가부터 바로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4x4는 어제 남은 물량 있는 거 시가 좀 위로 해가지고 올라올 때 시간 외에서 팔았던 가격보다 조금 아래 걸어놨더니 좀 팔려가지고 매도를 했고, 사실 4x4가 바로 VI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뉴프렉스가 아마 시가가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는 좀 보고 있다가 아침에 급 나갈 때는 좀 참고 올라올 때 분할 매도 걸어 놓은 게 이제 체결돼 가지고 뭐 대충 평단가 뭐 이 정도 해서 나머지는 다 분할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안 걸어 놨으면은 아마 매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안 걸어 놨으면은 매도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XR, VR 관련해서 여전히 시장의 대장은 4x4가 될 거예요. 나중에도. 그래서 4x4를 1등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코넥이라는 종목은 XR, VR, 뭐 MR 관련해서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탑급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오면 어느 구간에서 바닥을 잡을 때 또 서서히 분할로 매집해 놓은다면 지금 XR, VR, MR 시장은 커져가는 시장이죠. 기대감 많은 시장이고 앞으로 연말이 될지 뭐 7월 이후가 될지 삼성도 나올 것이고 LG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소니도 나올 것이고요. 애플 비전 프로는 언젠가 또 업데이트가 하겠죠. 그 외 뭐 많은 스마트 글래스들이 지금 세상에 막 개화돼서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잡아놔야 된다. 이쪽은 투자의 관점에서 잡아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있다. 500 탁 던져놓고 씨를 뿌리듯이 그냥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500 해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20% 떨어지면 또 500 사가지고 그냥 쳐놓고 묻어놓고 좀 놔두면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식으로 씨를 뿌려놔도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알테오젠 단기간에 많이 급등은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자 경고 종목에 좀 지정이 됐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다고 빠지면 땡큐하고 조금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3일선에서 지지 받고 올라갔죠. 이게 이제 내일은 3일선이 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위에 3일선에 대한 저항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아래는 5일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일선 근처에서 잡아야죠. 5일선 안 오니까 3일선 근처에서 잡고 5일선 근처에서 잡는 전략으로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운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온다, 스윙 트레이더도 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재료의 강도가, 상대 강도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다.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나중에 그런 생각이 또 틀릴 수는 있겠지만 틀리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종목을 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제약바이오들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밀렸는데요. 제가 그랬죠. 밀린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뭐 약간 상승을 했지만은 첫 음봉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이 멈추게 되면은 이런 후발 종목군들은 쓰러진다고, 종목군들이 쓰러져 버린다고. 근데 이 쓰러지는 종목 안에서 옥이 있을 것이다. 그 옥은 레고캠 바이오며 유한양행이고 오스코텍이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지아이노베이션까지는 확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찾기 편한 거는 뭐 지아이노베이션 정도 되겠죠.
레고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고 오늘 펩트론 작살난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는 진짜 무서운 종목군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때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장중에 회원님들하고 함께 뭐 제가 전화를 좀 했는데 만약에 전화를 좀 받았으면 아마 여기서 그냥 확 사버렸을 건데 전화가 안 받아서 그냥 조금 사놓고 뭐 짧게 한 2% 정도 먹고 말았네요. 전화 통화가 됐으면 아마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주식 오래 하다 보면 습관입니다. 뭐 뭔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회사랑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전화해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 잘 길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좀 원짱고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돌고 돕니다. 네, 오늘의 시장 안 좋지만 또 내일 굉장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